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비대위원장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넥타이 풀기로 했지 않았는가? 여름철에?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넥타이 이미 풀고 온 분이네. 풉시다, 그러면. 우리, 네, 에너지 전략과 함께 저희 국민의당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오늘 비대위원님께서 넥타이를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만큼 더 열심히 잘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오늘 문준용 취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우리 당 몇 분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진실과 책임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진실과 책임만이 저희 당이 국민에 대해 속지 않은 자세고 우리 당을 다시 재기시키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것이고 저희 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진실은 조만간 발표가 될 우리 당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 결과에 맡기고 국민의당은 야당으로서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민생과 변화를 주도하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집권 여당은 민생보다 정정에 올인하면서 국민의당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어떠한 폭풍우 속에서도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전진하면서 반드시 재기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인사청문회와 추경은 속도보다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손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음주운전, 딸 취업특혜, 한 달에 3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 방산비리 연루 의혹까지 비리 종합 세트입니다. 이런 분이 장관에 임명되면 국방부의 문민화가 아니라 국방부의 정치화, 국방개혁이 아니라 방산비리 복마전이 재현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상곤 교육부 총리 후보자, 논문 표절에 대해서 끝내 반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선 공신을 안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을 안쳐야 합니다. 조도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동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적격자들로 내가 구성된 이유는 포드 인사, 보훈 인사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친문에게 독점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패권으로 규결이 되고 있습니다. 취임사가 낯뜨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원칙과 기준은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 기준, 노무현 정부의 인사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씨는 방산업체의 관련성 때문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송영무
후보자에게 국방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 총리로 지명된 김병준 후보자는 장관이 됐습니다만 논문 표절 의혹 때문에 며칠 안 돼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흠결을 가진 김상곤 후보자에게 교육부 부총리를 맡긴다 하면 10년 전의 도덕적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 국민은 더 도덕적이고 과거보다도 더 나은 장관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인사,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훨씬 후퇴한 인사 기준으로 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선거 공신과 의리를 지킬 것인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잘못한 인사,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고 후보자들은 자진 사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부적격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으로 앞으로 야기되는 전국 파행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경, 이는 공무원 추경이 아니라 진짜 민생 추경이 되어야 됩니다. 일자리 추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의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 입장에서 대안적인 추경을 만들고 이 대안을 기초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때는 3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성과 책임 원칙입니다. 투입된 예산은 경제를 살리는 성과를 거두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둘째, 지렛대 원칙입니다. 예산이 기업과 시장의 투자를 추동하는 전략적 지렛대가 돼야 합니다. 셋째, 민생 단비 추경이 돼야 합니다. 가뭄패의 단비가 되고 민생 위기에 직접적으로 단비가 되는 추경이 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무원 늘리자, 지금이 공무원 늘릴 골든타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거기에 국민 혈세를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제로 베이스에서 진짜 민생 추경을 설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 정문회를 마친 송영무 국방, 김상곤 교육, 조대엽 고용노동 등 3명의 후보자는 기본적인 도덕성은 물론이요, 자질과 역량 그 어느 것 하나 국민 눈높이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가히 역대급 부적격 트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은 재차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음주운전 은폐 무마, 음주운전 거짓말에 음주운전 관련 3종 세트, 그리고 한 달에 단 이틀 동안 근무한 대가로 3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수임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의 수장은커녕 근처에도 의심될 수 없는 치명적 결함투성이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정 대선 캠프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공천 신청까지 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 정신마저 훼손하는 것으로서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조대엽 고용노동 후보자의 경우 기본적인 자질은 둘째치고 음주운전, 논문 표절, 연구 용역 특혜, 영리기업 사회이사, 임금 체불 의혹에 이르기까지 고용 문제와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도덕적 끈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심각한 이념 편향적 행적 또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널리 인재를 찾아 쓰는 대신 진영 논리에 갇혀 코드 인사를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마저도 청와대가 과연 기초적인 인사 검증을 제대로 거쳤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의총에서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새 후보자에 대한 철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함께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합니다. 지난 2월 미 틸러슨 국무장관조차 한국이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현재 1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국내 총생산 대비 독일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미국 무기를 36조 원이나 수입할 정도로 세계 최대 미국 무기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한미 동맹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 한미 FTA는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재협상으로 미국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에 대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면 6년 전 제기되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다시 논의되어야 하며 미국 역시 적지 않은 양보를 각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임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아닌 국정기획위를 통해 발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책임장관제를 또다시 무력하게 만든 청와대 원맨쇼로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이 만기 칠남식 국정운영으로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만 키우고 복잡하게 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를 삼아 문재인 정부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정착시키고 제도화시켜 국정운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국정조정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책임장관제에 대한 청와대의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까지 부적격 3종 세트, 그러니까 조대엽, 김상곤, 송영무, 요즘의 약자로 조상무라고 합니다. 조상무 사퇴 조짐도 지명 철회 조짐도 없습니다.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앞날과 정권의 성공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지도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권 실패를 자초하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정부 여당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5대 비리 인사 배제의 원칙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새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논문 표절이 떳떳하고 방산 비리가 활개치고 임금 체불이 만연한 나라입니까? 음주운전이 장관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면 앞으로 음주운전은 어떻게 단속하시겠습니까? 음주운전 장관을 임명한다면 음주운전에 걸린 연예인은 은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신 분들은 당장 사면 복권하고 생활형 운전기사는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상무 새 후보자는 부적격의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권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가 초심으로 들어가 이 부적격 3종 세트의 지명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북핵 해법에 큰 이견을 노출하지 않고 대체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는 등 안보 측면에서는 대체로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초 우려했던 대로 경제통상의 손익계산서는 수지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역시 경제적 이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년간 40조 원 투자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고 간 문 대통령에게 한미 FTA 재협상과 무역 불균형 해소,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부담을 잔뜩 안겼습니다. 미국이 11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로 보니 밀당을 하면서 천천히 열었어야 할 선물 보따리를 너무 성급히 열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는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당내에 FTA 준비 대응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정부가 협상 시에 초당적으로 대응 협력할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이유미 당원의 문준용 취업특혜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잠시 후 오전 11시에 최종 진상조사 결과로 발표하겠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비록 구속된 이유미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 또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점들의 한계는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당시 언론 보도 과정에서의 검증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공당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한 점 숨김없이 오로지 증거에 의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최종 발표 시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사건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가 평당원의 단독 범행으로 가능했겠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당시가 선거운동 막판이라는 특수한 상황, 또 대선 당시에 문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이 대단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점, 또 이유미의 치밀한 준비, 당 공명선거 추진단의 비교적 짧은 검증 기간 등이 겹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최종 결과 보고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밝혔습니다. 이는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안부와 소녀상의 문제는 더 이상 일본과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문제이고 역사와 인권의 문제입니다. 유엔의 중대한 인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기준과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유린 사안의 경우 수사와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보를 제공받는 객체의 위치가 아니라 참여자로서의 피해자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피해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일본은 과연 그동안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며칠 전에도 일본 총영사는 인권 침해의 피해자분들에게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가 없고 돈을 받는 매춘부였다며 망언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이런 일본이 과연 위안부 합의 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억 엔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며 지속적인 망언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짓밟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언제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기 급급하며 후한 무치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치 만행을 되새겨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영원한 책임이다. 이처럼 대를 이어 기억과 책임을 강조한 독일의 경우를 말하지 않더라도 역사란 수치스럽다고 부끄럽다고 외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은 더 이상 역사의 과오를 외면하며 특정 부분만의 역사를 갖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역사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은 철거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해야 할 존엄의 대상인 것을 일본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망언, 조롱, 폄하가 피해자의 몫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은 일본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모든 국민들이 국방개혁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대다수의 언론들도 부적격 판정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송 후보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월 3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나도 깜짝 놀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공직 후보자는 사례금을 챙기는 순간 공직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또한 한술 더 떠서 후배들이 이런 일을 하겠다면 적극 권장하겠다고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송 후보자가 진정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청문회 직전에 자진사퇴 했어야 합니다. 더욱이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부실 검증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과연 무슨 책임 있는 직원과 고언을 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차라리 제청을 못했으면 이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내정 철회라도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사 난맥을 헤쳐나가기 위한 책임 총리의 원칙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뭐예요?